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종목이 시장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종목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투자할 만한 종목 이 종목이다. 그럼 이 종목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장만 분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장만 하루 종일 미국 상황이 어떠니, 트럼프가 어떠니, 대선 관련 정책들이 어떠니,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정책과 나아갈 향방,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보다는 이 개별 종목마다의 그 내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식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이란 게 뭐죠? 내가 주식을 사서 보유해서 그 주식의 주주가 되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외부 상황들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커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보다 우선하는 것이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은 시장이 허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미스터 마켓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실체화시켰죠. 하지만 시장은 미스터 마켓 또한 어떻게 보면 허상이다. 미스터 마켓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어떨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미스터 마켓이 있다 하더라도, 벤저민 그레이엄 말처럼 미스터 마켓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미스터 마켓의 기분을 파악하려 노력하지 말고, 바로, 미스터 마켓이 내놓는 종목들의 상황을 좀 더 집중하자라는 것이 투자 대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자, 시장이라는 것은 지수라는 것이 이제 개별 종목들의 합의 평균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별 종목의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거, 아니면 IMF 큼직한 것도 있죠. 또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종목들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1년 넘게 물론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서프라임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하락장이 1년 이상 갔어요. 1년 이상 가고 1년 반 정도를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2007년, 2008년. 그렇습니다. 하지만 IMF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2년 이상의 시간을 본다고 한다면은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관건이에요.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을 권장을 드리고 추천을 드려도 시장 자체가 IMF라든가 아니면은 서브프라임 이런 사태가 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태가 온다고 한다면은 거의 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2년 이상, 3년 이상 본다고 한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종목 자체 힘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다가 투자를 한다면은 너그럽게 넉넉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IMF 때로 돌아가도록 하죠. 그럼 IMF 때로 돌아가서 시장과 종목 간에 어떤 것들이 더 우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가 터져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최악으로 내려간 199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각 종목들이 향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IMF,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때죠. 이때 1998년 6월 언제였죠? 6월 이때가 낮았어요. 이때. 자, 그럼 이때 보시면은 이때 1998년 6월 1일에 코스피 지수가 바로 몇 포인트였으면 277포인트였어요. 277인데 지금 2300까지 갔는데 기준은 2016년 9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18년 동안 7.35배가 올랐습니다. 7.35배. 이때 동안 7.35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7.35배. 많이 올랐어요. 18년 동안 7.45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IMF 때, 다시 돌아가면 1998년. 이때죠? 이때에 지금 비교해보면은, 이때
코스닥이 814포인트였어요. 근데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지금. 하락했어요. 지금 669죠? 어쨌든, 대략적으로 따져서 17% 하락했습니다, 지금. 17%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17. 아, 이럴 수가 있나요? 굉장히, 비극적이네요, 비극적.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주봉상 보시면은 1998년에 예전에 그때 6월 달에 52,000원이었어요. 52,00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40만 원. 와,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52,000원짜리가 24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얼마나 올랐죠? 40배 이상 올랐습니다. 40배 이상. 아까 시장이 코스피가 7배, 8배 오르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40배나 올랐어요. 굉장합니다. 40배에서 45배 가량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뭐 예전에 1998년 그때 9,600원이었어요. 9,600원이었는데 지금 16만 원. 사실 뭐 현대차가 고점에는 27만 원까지 갔었어요. 27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약간 눌림목입니다. 한 2년, 3년간 눌림목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18년 동안 지금 16만 원 선을 나타내면서 뭐 대략적으로 뭐 18배에서 20배 가량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뭐 그때그때 움직이니까,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률보다 훨씬 낫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크게 보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98년에 바로 24,000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시점 얼마입니까? 17만 원. 와, 많이 올랐어요. 24,000원에 17만 원. 대략 뭐 18년에서 19년 동안 6배 가량이 올랐다. 6배, 7배, 8배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거의 뭐 코스피 지수랑 비슷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6배가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6배가 아니라 16배, 17배 정도 가량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포스코. 잠깐 헷갈렸습니다. 포스코는 98년 때 49,000원이었어요. 49,000원. 49,0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올랐으면은, 현재 28만 원입니다. 28만 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바로 지금 18년 동안 5배에서 6배 가량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비슷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시장 비슷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시장보다 좀 훨씬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자, 보시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1998년 때 16,900원이었는데, 바로 지금 현재 상황 4만원. 4만원이에요, 4만원. 한국전력은 별로 안 올랐어요, 사실상. 한국전력은 뭐 3배가량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보다 안 올랐네요. 근데 코스닥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많이 올랐죠.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현재 30만 원대인데 예전에 4만 원대였는데 98년도 때 지금 30만 원대로 갔으니까 뭐 대략 7배 정도가 올랐다. 시장이랑 비슷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뭐 지금 12,300원. 이건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 2배 이상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역사 짧습니다. 역사 짧아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때 98년도 때 잠깐만요. 98년도 때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짧았고, 이거는 6,000원대였는데 지금 12,000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배 가량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네요. 시장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고, 네이버는 정말 많이 올랐죠. 네이버는 뭐 이거 사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2002년도에 상장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2002년도가 뭐 만 원대였어요. 만 원대에서 지금 85만 원까지 상승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70배 가량 올랐다.
70배에서 80배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모비스도 대박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예전에 이제 보시면은 2,000원대였어요. 2,000원대. 2,000원대였는데 이게 지금 25만 원이거든요. 25만 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거의 뭐 90배에서 뭐 100배 가량 그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대모비스는 거의 100배가 올라가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한국전력이나 아니면은 삼성중공업 아니면 현대중공업 등등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그래서 각 종목마다의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가치주를 사놓고 꾸준하게 기다리면 그 수익만큼의 바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증권 넘어갔죠. 현대증권 넘어갔으니까 말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못해서 이거는 한번 50만 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이때가 바로 그 코스닥 붐이 일었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약간 눌림목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 4배에서 5배가량 상승했어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7.35배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17% 하락했고 종목은 제 각각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어떤 종목은 2배가량 오르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것은 100배가 오르는 것도 있었어요. 같은 기간 18년에서 20년 사이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각각의 수익률을 보이는 게 종목이에요. 시장이 100% 종목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떨어지는 종목도 있었고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도 있죠. 그럼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떨어졌을 건데 시장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종목은 대체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올라갈 종목은 크게 올라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겠지만 그래서 시장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기준이 뭐 IMF 때문이라서 IMF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라서 그때부터 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럼 IMF와 9.11 테러 사이에 낀 코스피 지수가 단기 고점 시점인 2000년 1월 기준으로 삼아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종목별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2000년 1월에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였어요. 1000포인트인데 지금 2300 정도잖아요. 그래서 2.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2.3배 가량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2.3배 가량 오를 동안에 삼성전자는 5.6배가 올랐습니다. 5.6배 가량 올랐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 사이에 2000년부터 엄청나게 하락했죠. 2000년 그때는 코스닥 붐이 일었을 때니까 75%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는 37배 올랐고 그다음 기아차는 5배 올랐고 포스코도 1.4배 올랐고 KTNG도 4배에서 5배가량 올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별 종목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1년 안에 벌어지는 일시적인 거예요. 길면 2년. 그렇죠. 9.11 테러, 카드 대란,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스 사태 등등 시장의 쇼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현대모비스는 뭐 30배에서 100배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단기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이러한 점들은 쉽사리 극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포착하려 하기 전에 기업의 내재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포착하는데 시간 쓰는 것이 많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종목을 100% 깨닫고 이해하고 종목을 믿고 종목에 확신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